안녕하세요. 저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길 의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팁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 흔히 발생하는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가요. 유연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들을 소개하는 이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지만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 바로 콩팥, 신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사실 콩팥도 만만치 않게 조용합니다. 초기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소변도 그럭저럭 나옵니다. 초기에는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소변을 잘 보니까 콩팥은 괜찮겠지. 허리가 안 아프니까 신장은 괜찮겠지. 검진해서 별말 없었으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콩팥은 기능이 꽤 많이 떨어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병은 발견이 늦어질 수 있고 늦게 발견되면 치료보다 관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오늘 영상은 무서움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고 미리 피하고 미리 검사해서 나이가 들어도 내 콩팥을 오래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느끼는 분, 발이나 얼굴이 자주 붓는 분,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는 분,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 건강보조식품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 가족 중에 투석을 받았거나 신장병이 있었던 분, 그리고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각자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콩팥 수치가 나쁘다고 들으셨거나 단백뇨, 혈뇨, 심한 부종,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소변 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피를 계속 걸러주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물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빈혈과 관련된 호르몬, 뼈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D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해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배수 시스템이자 혈압 조절 장치이자 전신 균형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피로가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심하면 숨이 차고 심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도 초반에는 본인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증이 있어야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콩팥병은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는 말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콩팥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콩팥은 미세한 필터처럼 작동하는데 높은 혈당은 그 필터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소변으로 아주 작은 양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몸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벽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혈류가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콩팥 속 혈관이 점점 손상되고 결국 필터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고 반대로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즉 악순환이 생깁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져서 혈압이 더 조절되지 않고 그 결과 콩팥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려면 혈압과 혈당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가 모두 병은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새거나 병이 물과 부딪히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많고 시간이 지나도 잘 꺼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단백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백뇨는 콩팥 필터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발목, 종아리, 얼굴이 자주 붓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종의 원인은 심장, 간, 갑상선, 정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 저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야간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 수면 문제, 카페인 섭취, 당뇨, 신부전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농축 기능을 잘하지 못하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갑자기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변이 현저히 줄고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식욕이 떨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피로감, 식욕 저하, 메스꺼움입니다. 이 증상들은 너무 흔해서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피로, 메스꺼움, 입맛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려움증과 근육 경련입니다.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면 전해질 이상이나 신장 기능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장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건강은 느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검사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혈액검사입니다.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구체역 과율, 즉 EGFR을 계산합니다. EGFR은 쉽게 말해 콩팥이 피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검사입니다. 특히 소변에서 알부민, 단백질이 빠져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요즘은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즉 UACR이라는 검사를 통해 초기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검사만 보고 안심합니다. 크레아티닌 정상이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손상은 소변검사에서 먼저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검진표를 받았을 때 그냥 정상이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크레아티닌, EGFR, 단백뇨, 알부민뇨, 요단백, 혈뇨,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같은 단어를 확인해 보세요. 이 단어들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사에게 의미를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신장이 약하다고 들었거나 고혈압과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두통이 있어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일부 진통소염제는 신장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탈수 상태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기, 설사, 구토, 식사를 못한 상태, 물을 잘 못 마신 상태에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진통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 한약재니까 안전하다. 친구가 먹고 좋아졌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일부 보조식품, 농축액, 즙, 고용량 비타민, 단백질 보충제, 특정 한약재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고 거기에 건강식품까지 더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과 보조식품은 반드시 목록으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 보여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것들을 먹고 있는데 제 신장에 괜찮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졌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의사에게 수분 제한을 들은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이 약한데 물을 과하게 마시면 몸에 물이 쌓이고 부종이 심해지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마셔서 탈수가 오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정답은 많이가 아닙니다. 정답은 내 콩팥 상태에 맞게입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하루 수분량을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짠 음식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한국 식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염분입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냉면, 육수, 가공식품, 소스류. 이 안에 소금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소금을 따로 안 찍어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국물을 자주 드시면 염분 섭취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의 부담이 커집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사의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적응합니다. 2주, 3주만 줄여도 예전의 짠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드셔도 좋습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매일 드시지 마세요. 라면은 국물을 남기세요. 소스는 부어서 먹지 말고 찍어서 드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신장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단백질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서 대사되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야 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영양 부족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의 단백질 섭취는 많이 먹자도 아니고 무조건 줄이자도 아닙니다. 내 신장 단계, 체중, 근육량, 당뇨 여부, 투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마음대로 드시지 마세요. 닭가슴살, 단백질 파우더, 고단백 음료를 건강식처럼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 수치와 의사의 조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과 인이라는 전해질도 중요합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기능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에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금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이 채소와 과일을 적절히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높게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양사나 의사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뼈와 관련이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탄산음료, 가공육, 인첨가물이 많은 음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신장에 좋은 음식을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내 검사 결과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혈압계를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만 재는 혈압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해 보세요. 혈압은 하루에도 변합니다. 잠을 못 자도 오르고, 짜게 먹어도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오르고, 술을 마셔도 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숫자가 아니라 반복되는 경향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오늘 혈압이 괜찮아서 약을 안 먹었어요. 어지러울까봐 반만 먹었어요. 오래 먹으면 몸에 나쁠까봐 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백뇨를 줄이고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이 맞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의사 판단이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신장 수치가 변했다면 약을 끊기보다 병원에 알려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혈압 관리의 핵심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혈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신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은 신장병의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게 오래 유지되면 콩팥의 필터가 손상되고 단백뇨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을 때도 합병증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뇨가 있어도 몸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 신장, 신경, 심혈관은 조용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혈당만 보지 말고 신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EGFR,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혈당입니다. 노년층에서는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약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도 개인별 목표가 필요합니다. 절대 인터넷에서 본 방법으로 약을 줄이거나 늘리지 마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일부 당뇨약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사는 화려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초가 아닙니다. 기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덜 짜게 먹기, 가공식품 줄이기, 단백질을 내 상태에 맞게 먹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줄이기, 술 줄이기, 체중 관리하기입니다. 특히 국물 문화가 있는 식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물을 다 마시는 습관은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에 찌개, 저녁에 라면이나 국밥.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소금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배달 음식도 염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국물은 남기기, 젓갈은 매일 먹지 않기, 김치는 양을 줄이기, 라면은 스프를 줄이고 국물 남기기, 간장은 찍어 먹기, 배달 음식은 소스를 따로 요청하기, 가공식품 영양표에서 나트륨 확인하기. 이것만 해도 신장과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압, 혈당, 체중, 혈관 건강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장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 운동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걷기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너무 빠르지 않게, 하지만 산책보다는 조금 더 활기 있게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미 운동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등산을 하거나 무거운 근력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면 탈수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은 탈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운동의 원칙은 규칙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탈수되지 않게 내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폐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과 심혈관 위험을 높이고 신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관이 나빠지면 콩팥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려면 금연은 매우 중요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수면이 나빠지고 체중이 늘고 당뇨 관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에 간접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감기, 설사, 탈수 때도 신장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상황이 탈수입니다. 심한 감기, 고열, 설사, 구토, 식사를 못하는 상태, 물을 못 마시는 상태에서는 몸의 혈압과 혈류가 떨어질 수 있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약을 계속 복용하거나 진통소염제를 먹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급성 신장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몸이 아파서 못 먹고 못 마실 때 약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마음대로 약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에 담당 의사에게 제가 설사나 구토로 물을 못 마실 때 어떤 약은 잠시 조절해야 하나요?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먹어야 할 때 신장에 안전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미리 물어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신장에 좋은 음식, 신장 해독, 콩팥 청소 같은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청소기로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특정 즙을 마신다고 신장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약초를 먹는다고 망가진 콩팥이 새 것처럼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농축된 즙, 달인물, 성분이 불명확한 건강식품, 해외 직구 보조제는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콩팥병은 초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 손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는 신장 보호의 기본입니다. 소변 거품, 부종, 야간뇨, 피로, 식욕 저하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신장 검사는 혈액 검사만이 아니라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EGFR과 소변 알부민 검사를 기억하세요. 진통소염제를 습관처럼 드시지 마세요. 물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과 부종, 신장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칼륨, 이는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과 민간요법은 반드시 확인하고 드세요. 정기검진과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가장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건강은 큰 결심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국물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오늘 혈압을 한번 재보는 것, 오늘 약 봉투를 정리해보는 것, 오늘 소변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는 것, 오늘 20분 걷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우리 몸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콩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고혈압, 당뇨병, 신장 걱정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